오늘 수업에서는 독점 시장에서 산출물을 생산하는 순수 독점 기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독점 모델을 소개한 이전 수업에서 보았듯이 순수 독점 기업의 시각에서 수요는 독점 기업이 생산 중인 재화의 수요가 시장 전체의 수요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유는 해당 기업이 유일한 생산자이기 때문입니다. 완전 경쟁의 경우처럼 산출물 시장과 개별 기업에 대한 두 개의 도표를 따로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개별 기업의 수요가 곧 시장 수요입니다. 아울러 이전 수업에서 설명하고 도식화한 것은 왜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이 항상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 아래에 위치하는가 였습니다. 단계별 산출량 수준마다 이 기업의 한계 수입은 자체 산출물의 판매 가격보다 작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우리는 순수 독점과 관련된 서로 다른 세 가지 개념을 탐구하겠습니다. 먼저 완전 경쟁에 관한 단원에서 배웠던 이윤 극대화의 준칙을 다시 살펴보고 동일한 이윤 극대화의 준칙이 독점 기업에도 적용될지 판단하겠습니다. 독점 기업이 생산하는 이윤 극대화 수준의 산출량을 수입 극대화 수준의 산출량과 비교할 것입니다. 우리는 독점 기업이 이윤 극대화가 아닌 총수입을 극대화하려면 얼마만큼의 산출량으로 생산해야 하는지 규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점 기업의 산출물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독점 기업의 생산물에 대해 어느 구간의 산출량이 상대적으로 수요 탄력적인지, 그리고 어느 구간의 산출량이 상대적으로 수요 비탄력적인지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이윤 극대화의 준칙부터 시작해 봅시다. 완전 경쟁에 관한 학습에서 배우길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기업은 자사의 한계 수입이 한계 생산 비용과 같아지는 산출량 수준으로 항상 생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산출량 수준일 때 기업은 자사의 산출량을 증산하거나 감산하는 방식으로 총이윤을 증대시킬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고 이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 수준이 무엇인지를 판정해 봅시다. 우선 한계 수입 곡선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계 수입은 우하향 경사도를, 한계 비용은 우상향 경사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은 지점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여기 이 지점이 이윤 극대화 지점입니다. 총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독점 기업은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산출물 수준을 규명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의 산출량을 이윤 극대화 산출량의 영문 이니셜을 따서 QPM이라고 칭합니다. 문제는 독점 기업이 이 산출량으로 벌어들인 경제학적 이윤 면적을 어떻게 도식화하느냐입니다. 자, 학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여러분이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도록 어떤 실수인지 보여주겠습니다. 이 지점부터 점선을 횡으로 그어 이 가격을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 수준에 조응하는 가격으로 치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점선은 산출량이 QPM일 때 해당 기업의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해당 가격을 구하려면 수요 곡선까지 쭉 올라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는 대로 수요는 재화에 대해 돈을 지불할 의지와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요는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사실상 독점 기업이 이윤 극대화 산출량으로 생산할 때 부과할 가격은 해당 산출량에 대한 수요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독점 기업이 그보다 낮은 여기 아래의 가격인 한계 수입과 같은 가격을 청구한다고 칩시다. 확실히 시장에 불균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계 수입 가격대의 수요량은 독점 기업이 실제 생산하는 산출량보다 한참 웃돌기 때문입니다. 한계 수입의 가격대에서는 시장 내 공급 부족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독점 기업은 그 가격을 부과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 독점 기업은 이 특정 산출량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을 청구합니다. 우리 그래프에서 그것은 ppm입니다. 산출량이 QPM일 때 이 기업의 경제학적 이윤을 나타내는 면적을 도식화해 봅시다. 경제학적 이윤을 구하거나 산출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평균 총비용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총이윤은 가격에서 평균 총비용을 공제한 뒤 그 값에 생산되는 산출량을 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균 총비용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격이 있고 기업이 생산할 산출량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 총비용을 구하려면 산출량 QPM에서 평균 총비용 곡선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점선을 횡으로 그어 세로축과 접점을 이루는 곳이 QPM 단위 생산에 드는 이 기업의 평균 총비용입니다. 따라서 경제학적 이윤 면적은 가격에서 평균 총비용을 공제한 뒤 산출량을 곱한 면적이 됩니다. 우리 그래프에서 그 면적은 직사각형입니다. 우리 그래프의 파란색 사각형은 이 독점 기업이 달성하리라 기대하는 경제학적 이윤의 최대 수준을 나타냅니다. 이는 독점 기업이 직면한 수요 수준과 생산 비용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산출량이 QPM을 웃돌거나 밑도는 수준일 경우 직사각형 형태의 이윤 크기가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QPM으로 생산함으로써 자사의 총이윤을 극대화합니다. 보시다시피 순수 독점 판매자는 장기적으로 경제학적 이윤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신생 기업이 해당 이윤을 조차 몰려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수 경쟁일 때 이윤은 신생 기업을 유인하여 해당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고 이윤은 소멸하게 됩니다. 반면에 독점 기업은 진입 장벽 탓에 장기적으로 경제학적 이윤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독점 시장으로의 진입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법적 장벽, 필수 자원의 소유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생 기업들이 독점 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 기업은 장기적으로 경제학적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사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견실하고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한다면 말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입 극대화를 위해 기업이 생산하고자 하는 산출량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업을 수입 극대화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이윤 극대화의 주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일 기업이 자사의 목표를 최대 수준의 이윤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수입을 거두는 것으로 세웠다면 어떨까요? 자사의 총이윤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의 총이윤보다 작은 때도 말입니다. 기업이 자체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열망이 있다면 한계 수입이 0과 같아지는 산출량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왜 해당 산출량이 총 수입을 극대화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산출량을 식별해 봅시다. 한계 수입 곡선을 봅시다. 산출량 수준이 낮을 때 한계 수입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기업이 산출량을 증산함에 따라 이 기업의 한계 수입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추가 단위를 판매하려면 산출물의 가격을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계 수입은 0이 될 때까지 계속 감소합니다. 그래프상에서 바로 여기입니다. 기업의 한계 수입이 0과 같을 때 총 수입은 최대화됩니다. 여기에 산출량 하나를 표시하겠습니다. 이것을 수입 극대화 산출량 QRM이라 합시다. 그렇다면 독점 기업은 QRM의 산출량에 대해 얼마의 가격을 부과해야 합니까? 자, 우리가 산출량이 QPM일 때 가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점선을 수요 곡선까지 종으로 그리고 가격축까지 횡으로 그려서 기업이 수입 극대화 산출량이라는 QRM일 때 부과할 가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수입 극대화 산출량이라는 QRM에서 이 기업은 PRM이라는 가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입을 극대화할 때 이 기업이 청구하는 가격이 이윤을 극대화할 때 청구하는 가격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까닭은 현재 이 기업이 현재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RM이라는 산출량은 QPM이라는 산출량을 웃돕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수입 극대화 산출량일까요? 수입 극대화 산출량으로 생산하면 이 기업의 이윤에는 어떤 충격을 주나요?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왜 QRM이 수입 극대화 산출량입니까? 우리는 한계 수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계 수입은 특정한 산출량 변화에 따른 총 수입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산출량이 0인 원점에서 QRM으로 증가할 때 한계 수입은 양수입니다. 한계 수입이 0을 웃돌면 총 수입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한계 수입은 총 수입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계 수입이 0을 밑돌면 총 수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기업이 QRM 이상으로 생산을 계속한다면 이 기업의 한계 수입은 감소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음수가 될 것입니다. QRM을 넘어서면 총 수입은 감소합니다.
기업은 실제로 산출량 QRM 이상으로 생산하기를 절대 바라지 않을 겁니다. 이 기업의 총수입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QRM 이상으로 산출량을 증산하려면 자사의 총비용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은 당연히 경제학적 이윤이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입을 극대화하길 바라는 기업도 QRM 이상으로 생산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총수입은 QRM일 때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산출량 수준일 때 총수입은 감소합니다. 이제 QPM에서 QRM으로 산출량을 증산함으로써 이 기업의 경제학적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특정 회사는 사실 QRM일 때 여전히 일정 부분 경제학적 이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기업이 산출량 QRM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가격이 여전히 이 기업의 총비용을 조금 못돌기 때문입니다. 내가 점선을 평균 총비용 곡선까지 올려붙이고 횡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평균 총비용은 여전히 가격보다 살짝 밑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 산출량일 때 이 기업이 거두는 경제학적 이윤은 산출량 QPM일 때보다 작습니다. 이 기업은 이윤을 일부 희생했지만 더 많은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윤이 축소된 이유는 산출량이 QPM에서 QRM으로 변동하면서 증가한 이 기업의 수입보다 총비용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를 바란다면 자체 산출량을 이윤 극대화 산출량인 QPM까지 다시 감산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독점 기업의 산출량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기업의 수요 곡선을 살펴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어느 범위의 산출량일 때 상대적으로 탄력적 수요인지, 그리고 어느 범위의 산출량일 때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수요인지 판단할 방법이 존재합니다. 여기 수요가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계 수입이 0을 초과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웃돕니다. 즉, 탄력적 수요입니다. 왜 이것이 참인지 곧 설명하겠습니다. 둘째, 한계 수입이 0 미만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 미만입니다. 즉, 비탄력적 수요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전 교과 과정에서 우리는 탄력성에 대한 총수입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총수입 테스트는 자 여기 위쪽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가격 하락으로 총수입이 증가한다면 탄력적 수요입니다.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큽니다. 이 말은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가격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특정 비율로 하락하면 수요량은 그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 수요입니다. 한계 수입이 양의 값인 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독점 시장입니다. 기업이 산출량이 0에서 QRM 사이일 때 가격을 인하하면 수요는 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량 증가 비율은 가격 하락률을 웃돕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수입 테스트가 역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가격이 하락할 때 총수입이 감소한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 미만이라는 겁니다. 즉, 가격이 특정 비율로 하락하면 수요량은 그보다 적은 비율로 증가합니다. 이 조건이 참일 경우 이 기업의 총수입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 미만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가격 하락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계 수입이 0인 산출량 지점을 초과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 미만입니다. 비탄력적 수요입니다. 우리 그래프의 교차점까지 점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 수입과 가로축과의 교차점으로부터 수요 곡선까지 위쪽으로 점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요 곡선을 따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을 초과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QRM 산출량 수준을 초과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 미만인 수요 곡선의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는 물론 단위 탄력성 수요가 존재하는 산출량도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해당 산출량은 한계 비용이 0과 같은 지점입니다. 바로 여기 QRM 산출량 수준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과 같습니다. 즉, 가격이 특정 비율로 하락하면 수요량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총 수입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QRM 수준의 산출량에 맞춰 산출물과 가격 수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총 수입은 QRM일 때 극대화됩니다. 이렇게 이번 수업에서는 순수 독점 시장의 서로 다른 세 가지 특징을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이윤 극대화의 준칙을 살펴봤습니다. 즉, 기업이 총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산출량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이윤 극대화의 준칙은 완전 경쟁이든 순수 독점이든 그 사이에 어떤 것이든 어떤 시장 구조에서도 적용됩니다. 이어서 우리는 수입 극대화의 준칙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이 총 수입을 극대화하려면 한계 수입이 0인 산출량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한계 수입이 0보다 웃돌면 기업의 가격 인하와 산출량 증산은 총 수입을 증대시킬 것이고 한계 수입이 0을 밑돌 경우 가격 인하와 산출량 증산은 기업의 총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 수입은 한계 수입이 0일 때 극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계 수입이 0을 웃돌면 탄력적 수요라는 것을 어떻게 총 수입 테스트가 알려주는지 설명하였습니다. 가격이 특정 비율로 하락하면 수요량은 그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므로 해당 기업의 수입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계 수입이 0 미만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 미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특정 비율로 하락하면 수요량은 그보다 적은 비율의 증가를 초래해 해당 기업의 총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순수 독점 시장 및 기업을 살펴보고 해당 기업이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해 어느 정도나 생산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합니다.